이 예제는 2D 도면만 보고 형상을 이해하면서 모델링하는 예제입니다. 형상들은 1, 2, 3D 디자인으로 제작하기 어렵지 않지만 형상과 치수를 확인하면서 작업해야 합니다. 이 형상은 다소 복잡한 듯 하지만 치수만 제대로 적용하면 어렵지 않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바닥 형상을 위해서 스케치로 사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치수가 정확한지 치수를 한번 적용해서 봤는데 약간 틀려서 치수를 수정해서 전체 크기를 다시 조정했습니다. 양옆에 단차가 있는 부분에 치수를 입력해서 스케치로 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쪽도 만들어줍니다. 벽을 세워야 할 자리에 또 스케치로 사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양옆으로 뚫어줄 부분에 중심선을 만들어 줍니다. 원을 먼저 만들고 원 끝점을 연결해서 슬롯을 만들면 되죠. 필요없는 폴리라인 직선은 삭제를 했습니다. 트리머를 사용해서 일부분만 삭제해도 되고요. 정해진 치수대로 입력을 하면 사각형이 원의 지름과 정확하게 맞게 그려집니다. 다음은 불필요한 부분은 트림으로 삭제해 줍니다.
바닥면 일부분을 두께를 주어서 솔리드로 만들어주고, 나머지 바닥면도 두께를 줍니다. 일단 모델링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별도 솔리드로 만들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스케치를 잠시 꺼줍니다. 측면에 프로젝트로 스케치를 만들어 주고 끝점을 잡아서 사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사선으로 자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끝점들이 완성되면 폴리라인 직선으로 사선을 만들어 주고 프로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잡아서 빼기를 해주면 사선 형상이 만들어지죠. 위에 스케치가 작업하면서 본인하고 틀린 경우는 솔리드가 성공적으로 완성되면 그게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자, 뒷면에 프로젝트로 스케치를 만들어주고 다시 원을 뚫을 중심점을 찾아줍니다.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면에서 또 한번 구멍을 뚫어야 되죠. 측면에서 스케치로 사각형을 만들어주고 프로파일로 뚫어주면 되죠. 양쪽에서 떨어진 만큼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만약에 끝점이 제대로 안 잡힐 경우에는 저것도 프로젝트로 스케치를 복사해 주고 시작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프로파일이 완성되면 저 부분을 잡아서 빼주면 완성이 되겠죠. 스케치를 꺼주고 솔리드들을 머지해주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 형상은 각도로 만들어야 하는 형상입니다. 바닥면을 스케치로 표시해 줍니다. 사각형을 그리면 되죠.
스케치에 두께를 줘서 박스로 만듭니다. 먼저 아랫부분 잘려나갈 부분을 먼저 작업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측면에서 보면 각도를 주어서 잘라내야 됩니다. 먼저 각도가 시작되는 부분까지 정확한 지점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먼저 끝점에서 시스대로 들어간 만큼 사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프로파일이 만들어지면 직선으로 끝점을 잡아서 60도만큼 기울어진 직선을 그리는 겁니다. 길이는 저 끝나는 사각형보다 더 길게 만들어 줘야죠. 나중에 뭐 잘라내도 되고 잘라내지 않아도 되는데 일단 깔끔하게 트림으로 잘라냈습니다.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반대로 각도를 줘야 되기 때문에 60도가 아니라 120도죠. 지금 같은 그룹 내 스케치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같은 그룹이 아닌 스케치는 트림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 하나씩 빼기로 잘라줍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의 형상이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윗면을 프로젝트 해주고 끝점을 잡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온 벽 2개, 구멍이 뚫린 벽 2개를 작업할 겁니다. 베이스가 될 스케치 사각형을 해줍니다. 한쪽 면 해주고 다른 반대쪽도 해주고 치수에 의해서 그리는 겁니다. 한쪽 끝점만 잡히면 치수대로 입력하면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개를 잡아서 두께를 주면 되죠. 지금 윗면에 구멍과 윗면이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박스로 만들어 줍니다. 일단 별도 솔리드로 만들어 줬습니다. 다음에 측면을 다시 프로젝트로 스케치를 복사한 후에 끝점을 잡아서 센터 라인을 만들어 줍니다. 원을 만들 위치, 중심점을 잡을 거니까 박스 하나만 넣으면 되죠. 자, 그래서 구멍 2개가 완성됐습니다. 스케치를 잠시 끄고 저 위쪽에 또 라운드를 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같은 치수의 라운드이기 때문에 필렛을 적용해도 됩니다. 그러면 완전 원이 돼버리죠. 반지름 2개가 똑같으니까 완전한 원이 되는 거죠. 윗면 다시 끝점을 잡아야 되는데 끝점을 잡아서 원 2개 구멍을 뚫을 자리를 잡아 주려고 합니다.
번째 구멍의 중심점, 두 번째 구멍의 중심점, 불필요한 스케치는 지우고 두 개의 홀을 만들어 줍니다. 빼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꺼주면 솔리드가 완성됩니다. 이번 영상은 프레임 구조의 박스와 원통을 정확하게 중심에 일치시키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바닥면에 놓인 상태로 작업을 합니다. 먼저 바닥에 원들을 만들어 줍니다. 큰 원과 작은 원 두 개를 만들고 작은 원들의 기준선이 되는 또 하나의 원을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원이 놓여질 정확한 위치를 잡을 수 있는 곳에 구멍을 만들어줄 원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패턴을 이용해서 여러 개를 복사해야죠. 도면에 있는 숫자만큼 복사를 해줍니다. 스케치를 패턴화 시킬 때는 스케치를 선택해서 나온 컨텍스트 메뉴에서 패턴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파일을 선택해서 전체적으로 두께를 주면 구멍이 여러 개 있는 원기둥이 만들어집니다. 일단 중요하게 전면에 놓여질 원기둥을 완성했습니다. 이 원기둥은 일단 완성했으니까 좀 옮겨 놓고 사각 박스를 작업해야 됩니다. 근처 빈 곳에 박스를 만들 사각형 스케치를 만듭니다. 지금 원하고 겹치는데 그래서 원을 밑으로 좀 옮겨 놓겠습니다. 나중에 정렬 기둥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위치를 잡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위치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스케치가 겹쳐 있죠. 저것도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박스의 베이스가 되는 스케치를 이용합니다. 구멍이 사방으로 뚫려 있기 때문에 조금 도면으로 보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잘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디부터 뚫는 것이 좋은지 일단 그것만 먼저 생각하고, 일단은 그래도 어쨌든 박스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바닥면을 기준으로 박스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저 박스를 어디부터 잘라낼 것이냐, 아무래도 옆면에서 먼저 자르고 완전히 통과하는 그 부분이 옆면이죠. 옆면에서 봤을 때
사진에서 보는 윗면은 또 다른 방식으로 뚫리겠죠. 그래서 프레임이 되는 두께만큼 스케치로 사각형을 만들어 줬습니다. 윗면에서 보니까 도면에서처럼 윗면이 앞면이 되는 거죠. 도면에서는 밑에서 쭉 빼는데 바닥이 될 부분만 남기고 내려줘야 됩니다. 바닥이 되는 치수만큼 남기고 내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렇게 되면 대략 어떤 형상인지 쉽게 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도면에서 윗면이 되는 부분이죠. 지금이 좀 X, Y, Z축이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될 경우에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형상을 보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윗면에서 다시 한번 프레임 두께만큼 스케치를 만들어서 빼면 되겠죠. 프레임만큼 두께를 줍니다. 이제 프레임이 또 전부 모두 같은 두께가 아니라서 치수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자, 뺐는데 지금 박스만 보고 뺐는데 밑에 있는 솔리드까지 잘리는 바람에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럼 컨트롤 Z 하면 되죠. 주의해서 뺍니다. 그 다음에 모두 선택한 후에 정면에서 정렬로 중앙에 전부 각각 두 방향의 중앙을 하고, 전면에 정렬하게, 앞쪽에 정렬하게끔 선택하면 이렇게 도면대로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근데 프레임이 구멍을 지나가면서 막고 있죠. 저 구멍을 뚫어줘야 되는데 합친 상태에서 뚫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원기둥의 윗면을 프로젝트해서 스케치를 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임이 지나가는 구멍만 프로파일을 선택해서 빼줍니다. 지금 솔리드가 추가됐죠. 저걸 서브트랙트로 바꿔주고 빼줍니다. 다 일일이 빼기로 바꿔줘야 됩니다. 저쪽 뒷면 벽면까지 가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다음에 스케치를 꺼주면 합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도면처럼 앞면을 보고 놓이도록 회전을 시켜주면 좋겠죠. 그래서 회전을 시킵니다. 90도. 바닥에 정확하게 놓이게끔 위치시키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